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이 왜곡되거나 은폐된 국내 과거사를 조사하기 위해 현재 한국에 와 있습니다. 어제는 광주를 찾아서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습니다. 보도에 손준수 기자입니다.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은 유엔의 특별보고관. 관계자들의 도움을 받아 묘역을 참배하고 5월 영령의 넋을 위로합니다. 파비앙 살비올리 유엔 진실정의배상 재발방지 특별보고관은 5.18 묘역 참배에 앞서 전일 빌딩과 광주 교도소 등을 찾아 피해자들로부터 80년 5월 광주에 참상을 들었습니다. 살비올리 특별보고관은 과거 청산이 더딘 국내 국가폭력의 실태를 유엔 차원에서 조사하기 위해 일주일 일정으로 방한했습니다. 대전 골령골 학살 사건과 제주 4.3 등 14개 사건이 조사 대상입니다. 여순 사건 단체들도 앞서 파비앙 살비올리 특별보고관을 면담하고 진실 규명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미진한 것들이 많은 것을 유엔 차원에서도 인지하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대한민국의 과거 청산,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5.18을 제대로 직시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살비올리 특별보고관은 오는 15일까지 국내에서 각종 조사를 진행한 뒤 내년 9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최종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누리호 2차 발사가 예정된 모레 공군 외나로도의 기상 상황이 대체로 양호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기상청은 모레 고흥 지역이 구름만 5개일 뿐 비나 강풍은 예상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누리호 발사를 위해서는 발사장 부근 20km 내에서 낙뢰가 없어야 하고 순간 최대 풍속 초속 21m 이상의 강풍이 불지 않아야 하는데 발사 당일 고흥 지역은 이 같은 기상 조건을 만족할 것으로 보인다고 기상청은 설명했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이 밀란에서 혁명으로 인정받기까지의 기록과 기념물을 모은 기획전이 전북 정읍 동학농민혁명기념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소식 전주방송총국 이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언가에 맞아 쪼개지고 갈라진 채 누군가의 이름까지 지워진 기념비. 동학농민혁명 첫 전투제인 황토현 전적지를 기리기 위해 당시 대통령이었던 고 전두환 씨가 지난 1987년 세운 기념비입니다. 황토현 전투가 동학농민혁명 확산에 결정적 역할을 했고 자신은 전봉준 장군과 본관이 같다며 여러 의미를 부여했지만 서슬퍼런 군사정권이 막을 내리자마자 민중들에 의해 훼손된 뒤 방치됐다 30여 년 만에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얘기로만 듣던 그 파손된 기념비의 잔해가 나온 것인데요. 그 당시 정권에 대한 그 분노나 이런 것들이 좀 담겨져 있지 않나. 혁명을 이끌었던 전봉준, 손화중, 김계남 장군의 얼굴을 담은 대형 걸개 그림. 1994년 동학농민혁명 100주년을 기념해 그린 이 그림들은 평등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결의가 담긴 장군들의 눈빛이 잘 표현돼 재공개 요청이 잇따랐습니다. 한때 밀란으로 왜곡됐던 동학농민혁명이 전쟁과 운동을 거쳐 혁명으로 명예를 되찾기까지의 기록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혁명의 정신과 계승 의지가 담긴 여러 기념물은 물론 다양한 기념사업과 행사를 기록한 서책과 사진, 영상들이 오는 11월 21일까지 관람객을 맞습니다.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개원을 기념하는 특별전시인데요. 동학농민혁명사적 상징성과 그리고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적 상징성들을 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전시를. 한 세기 동안 왜곡됐던 동학농민혁명의 명예회복기가 담긴 기록물과 기념물이 자치와 평등, 사람 제일의 정신을 다시 일깨우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지현입니다. 이번 달 러시아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으로 인해 기약 없이 연기됐습니다. 이번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것으로 기대됐던 경남 가야구 분군의 세계유산 등재도 미뤄지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창원방송총국 손은혁 기자입니다.
하만 마리산 고분군에서 지난해 발굴된 5세기 중국 남북조 시대 최고급 청자. 중국 역사서에 가라왕 하지 관련 기록을 뒷받침합니다. 가야가 중국과 직접 관계를 맺었던 흔적으로 세계유산 등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그런데 오는 19일 러시아 카잔에서 열릴 예정이던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연기됐습니다. 10년 동안 경남과 경북, 전남 7개 시군이 추진한 가야 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가 이번 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었는데 최종 결정을 남겨두고 예상치 못한 암초를 만난 겁니다. 언제 종회가 다시 개최될지 여부를 기다리는 중에 있고 지금 현재 유네스코의 입장은 날짜에 대해서는 아직 예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계유산 등재를 기념한 경남의 각종 행사도 미뤄졌습니다. 등재에 맞춰 관광과 인프라 구축, 보전 관리 등 3,100억 원 규모의 70여 개 사업도 발굴했지만 본격적인 추진은 늦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각 시군은 올해 등재가 어려워진 만큼 세계유산 등재를 지역 발전과 연계하기 위한 방안을 더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등재 자체로서 이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이 세계유산 등재를 통해서 지역사회의 이런 발전으로 또 이어나갈 부분이 또 상당히 중요하게 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16번째 세계유산 지정이 점쳐지는 가야 고분군. 등재가 결정될 날을 기약 없이 기다리게 됐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미디어 아트 시설물인 빛의 분수대가 최근 개막식을 열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광주 동구는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밤 5.18 민주광장 빛의 분수대에서 대표작인 빛의 분수 등 미디어 아트 공연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가 멸종 위기인 토종 참김 복원에 나섭니다. 전라남도는 광양만 자생지에서 참김 엽채를 채취해서 유전자 분석 등의 조사를 마치고 2024년까지 참김 생육 특성을 반영한 시험 어장을 선정하고 본격적인 양식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코로나19로 이용이 중단됐던 오동도 등대 홍보관과 거문도 등대 체험 숙소를 다음 달부터 재개방하기로 했습니다. 오동도 등대 홍보관은 독도 등대를 가상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고 거문도 등대 체험 숙소는 초중 고등학생 자녀를 둔 가족이라면 1박 2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포시가 대조기 15일부터 18일까지 바닷물 수위가 5m 넘게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목포시는 우선 비상근무반을 편성해 배수 펌프장 등을 사전 점검하고 해안 저지대에 대한 현지 예찰 활동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단신 브리핑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새롭게 출범한 비상대책위원회의 호남 몫의 위원으로 선한희 전라북도 의원 당선인을 임명했습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최연소 도의원으로 당선된 선한희 전라북도 의원 당선인을 비대위원으로 위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 위원장은 36살의 최연소 도의원인 서 의원이 호남의 민주당 모습에 대해 훨씬 더 개혁적인 목소리를 내줄 당사자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6일 지방선거와 관련한 기부행위 위반 적발 사례가 15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음식물과 금품을 받아 적발된 기부행위 위반 사례 15건을 적발해 경찰과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선관위는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면 음식물을 제공받은 유권자 등에게 기부 금액의 최대 50배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광주 투표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과 관련해 민심의 회초리를 받았다며 쇄신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광주시당은 내일부터 사흘간 광주과학기술진흥원에서 지방선거 당선인 85명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열어 지방선거 투표율의 의미를 확인하고 쇄신 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특강과 실무 교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당은 워크숍 수료식에서 새로운 지방자치를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혁신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오락가락 비가 이어졌던 주말이었는데요. 오늘은 비 소식은 없지만 더위만큼은 주춤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게 시작하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광주가 25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낮아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현재 대체로 흐린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구름이 잔뜩 끼어 있는데요. 모레까지 맑은 하늘 보기는 조금 어렵겠습니다. 하늘이 어두운 것뿐만 아니라 남해안 지역은 오늘과 내일 순간 풍속 초속 15m 안팎의 강풍이 불겠습니다.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고요. 내일 새벽부터 밤 사이 광주 전남 지역은 5에서 20mm의 비도 내리겠습니다. 다음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 어제와 비슷하거나 1, 2도가량 높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장성과 담양 18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 기온은 나주 24도가 예상됩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21도, 보성 22도로 어제보다 1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목포의 한낮 기온 23도, 완도 21도, 강진과 해남 22도로 비교적 선선하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22도에서 25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 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2.5m로 다소 높겠고요. 내일은 3m까지 더 높아지겠습니다. 목요일까지도 예년 이맘때보다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금요일부터 30도 안팎으로 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